제가 읽은 논문은 Knowledge Grounded Neural Conversation Model이라는 논문인데 이 제목과 같이 Knowledge Grounded라고 해서 Neural Conversation 모델에 어떤 지식적인 그런 요소를 첨가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컨버세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말이 들어왔을 때 그냥 어떤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식의, 예를 들면 지금같이 Have a great time 같은 그런 문장을 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예시 문장 같이 오늘 밤에 뭐 코사카베 간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어떤 게 맛있다더라 라든지 어떤 게 예쁘다더라 한번 보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컨버세이션 모델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보겠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서 리스폰스를 뽑아내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였다면 여기에 외부적인 그런 팩트를 첨가를 해서 모델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그냥 핸드 코딩을 통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완전히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모델 구조인데, 그래서 지금같이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랑 어떤 이제 팩트에서 그 컨버세이션 그 맥락이랑 연관된 사실을 뽑아서 이것과 이 맥락을 같이 고려해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 모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논문에서는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를 S라고 두고 또 이런 거를 이 중에서 포커스라고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는 코사카베와 같은 그런 고유 명사들을 포커스라고 지정을 해서 약간 그 월드 팩트, 그러니까 어떤 팩추얼한 그 데이터셋에서 이 맥락과 연관된 것을 뽑아낼 때 포커스를 인덱스 같이 사용을 해서 키워드 매칭과 같은 방식으로 contextually relevant facts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F라고 두고 각각의 이런 팩트 센텐스들을 수문자 F로 둡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다이얼로그 인코더랑 팩트 인코더를 거쳐서 그 두 가지를 더해서 인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주고 리스폰스인 R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인코더랑 디코더를 합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이제 그 두 가지를 구성을 했고, 또 각각의 인코더와 디코더는 기존에는 LSTM을 썼는데 여기서는 GRU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팩트 인코더의 경우에는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을 차용을 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은 원래는 퀘스천 앤서링 분야에서 만들어졌던 모델인데,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패러그래프에서 많은 정보, 뭐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의 이전 문장들이라든지 그런 많은 문장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가정된 답을 찾아내는 것을, 그런 데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사람도 뭐 문단을 읽을 때 이전의 맥락까지 다 기억을 해서 답을 찾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어떤 메모리를 구현을 해보자고 해서 나온 연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델의 포인트는 이 패러그래프를 인풋과 아웃풋 각각 다른 파라미터로 인베딩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 인베딩 된 게 U인데 이거랑 인풋에서 이제 A라는 파라미터로 인베딩된 M이랑 이너 프로덕트 된 것이 그것을 소프트맥스 취한 게 P이고,
또 아웃풋의 B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서 다 더한 값이 O이고, 또 퀘스천의 U랑 O를 합쳐서 predicted answer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메모리의 역할을 하는 구조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 더 많은 문장들을 고려를 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메모리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인코더, 그러니까 앞에 이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것이 U가 되고, 또 F가 이제 각 그 팩트 센텐스들이고, 이것의 백솔버 레프레젠테이션이 RI래요. 그래서 이 RI랑 MI를 A랑 MI, 네, 헷갈려. A랑 I를 곱한 게 M이고, 또 U랑 M을 이너 프로덕트에서 소프트맥스 취한 게 P가 되고, 또 네, 또 둘이 곱해서 더해준 게 O가 되고, 그리고 이 인코더를 거친 U랑 O랑 더한 게 U 해시 되는데 이게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여기서 그 FI라고 하는 게 인풋 대화인가요? 여기에 이 contextually relevant facts의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S랑 R에 들어오는 그 대화에 관련된 네, 그런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풋은 어떻게 여기서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인코더는 여기에 이 팩트 인코더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다이얼로그 인코더를 여기서 이걸 거친 게 U가 되니까 U가 1로 들어오고, 또 그래서 여기에서 U랑 이 팩트 인코더를 거친 U 해시랑 더해져서 O인가? O랑 U 해시랑 U랑 더해질 게 U 해시고, 이게 디코더를 거쳐서 R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그 릴레번트한 입력들을 전부 다 인베딩 A랑 C로 바꿔주잖아요. 네. 근데 백오버즈를 쓴 이유가 있나요? 다른 옛날 고전 방식인데 그 설명이 있었나요? 궁금해서. 논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그냥 이걸 사용했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델 구조는 이렇고, 데이터셋은 트위터와 폴스퀘어라는 사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폴스퀘어는 이제 뭐 어디 시설이나 맛집이나 이런 데 방문하고 나서 유저들이 뭔가 남기고 뭐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리뷰를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non-conversational 데이터니까 어떤 그런 팩추얼한 데이터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만큼의 팁들을 북아메리카의 시설과 관련된 그런 팁들을 추출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면 뭐 어떤 그 11개의 어떤 푸디 시티니까 뭔가 그러니까 먹거리로 유명한 그런 도시들 11가지를 뽑아서 그것의 뭐 입견 번호랑 그런 거를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뽑는 방식으로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미티드 투 트위터 이거는 뒤에 가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트위터는 그런 컨버세이셔널 데이터로 사용을 했고, 여기서 우선 이제 23밀리언 제너럴 데이터셋을 추출을 했는데, 이거는 3턴이니까 이제 3번 오고 가는 대화를 뽑았고, 이게 이제 그냥 사실적인 그런 정보랑 연관되지 않는 데이터로서 이제 학습을 대화의 그런 구조나 그런 걸 학습을 시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그라운드 데이터셋을 뽑았는데, 또 그
투턴, 그러니까 한 번씩 오고 가는 대화를 그 중에서 뽑았고, 조건은 그 폴스퀘어의 그런 어떤 사실과 관련된 고유 명사를 포함을 하는 대화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유저인 경우가 있었고, 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또 비즈니스적인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답한 경우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실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방법으로는 그냥 그 이메일 뒤에 어떤 회사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해시태그에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걸로 인식을 해서 그런 대화를 제외했다고 하고, 또 앞에 이 Limited to Twitter Conversation 데이터 이것도 관련돼서 뭐 트위터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일치된 그런 핸들과 회사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정보를 지웠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트위터가 그 대화용 데이터인 거잖아요. 네.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대화 데이터로 넣어준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그 턴이 3개밖에 안 되면, 네. 혹시 이거 왜 3개, 그러니까 대화가 3번밖에 안 이어지는 데이터를 왜 넣었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거가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아니, 원래 대화하면 좀 턴이 조금 더 길어야 대화 같은 대화일 텐데, 왜 3번으로 해서 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연구가 어떤 질문이나 말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응하는 답, 리스폰스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투턴 구조의 그런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는, 리스폰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거니까 3턴이면 또 그런 대화의 맥락이나 그런 구조나 방식이나 내용적인 측면이나를 파악하기에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3턴도 좀 넉넉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